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바깥 날씨가 좋으면 아킬레스건 파열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킬레스건 파열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과 수술에서 스텝 바이 스텝 재활 방법까지 아킬레스건 파열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 중 하나인 종아리 근육과 발 뒤꿈치뼈를 연결해주는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끊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열이 발생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축구입니다. 축구 다음에 족구, 농구, 배드민턴, 달리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할 때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또는 착지와 도약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인장력, 즉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질 때 아킬레스건이 버티지 못하고 파열되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는 신호등이 막 바뀌려고 할 때 급한 마음에 갑자기 막 뛰려고 하다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전거 페달을 갑자기 힘차게 밟으려고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아킬레스건 부위의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뚝 하는 소리입니다. 달리다가 뒤에서 누가 팍 걷어찬 줄 알고 아이씨 어떠세 하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발목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지는 걸어지는 거 보니까 아킬레스건 파열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돼도 다른 근육의 힘으로 발목을 구부리거나 어느 정도 지탱하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이 움직인다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아닐 거다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만져봤을 때 움푹 패였다면 거의 100% 완전 파열입니다. 간혹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걸어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끊어지면 갑자기 수축을 하듯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 그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끊어진 아킬레스건이 위쪽으로 당겨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한 일주일 이상 방치가 되게 되면 수술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시면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지 않고 기부스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파열이면서 파열된 힘줄의 양끝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게다가 활동적인 분이시라면 수술적으로 힘줄을 봉합해서 꿰매주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부분 파열이거나 완전 파열이더라도 힘줄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상당히 모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비수술적으로 기부스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이나 전신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힘줄의 길이를 적절하게 맞춰서 봉합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낫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에 따른 감염 등의 합병증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비수술도 잘 붙으면 결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붙을 때까지 붙을지 안 붙을지 걱정하면서 불안해해야 하고요. 또 붙더라도 조금 늘어난 채로 붙으면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파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술한 경우에는 3-4%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비해서 비수술의 경우는 약 10%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서 실제 수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수술 영상이니까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넘겨주세요.
약 5cm 내외의 피부 절개를 가하고 근막과 파라테논이라고 하는 건 주위 조직을 박리합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아킬레스건인데요. 완전 파열되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섬유다발을 가지런하게 모은 다음 락킹 수처 테크닉으로 꿰맵니다. 양 끝단을 같은 방법으로 꿰맨 다음에 적절한 길이로 묶어줍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게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봉합된 것을 확인하고 건 주위 조직과 근막, 피하 조직과 피부를 순차적으로 봉합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봉합술 수술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위의 영상은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어서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덜렁덜렁한 것을 볼 수 있고, 아래는 수술 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실은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이 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이는 모든 실은 녹는 실입니다. 녹지 않는 실은 좀 더 튼튼하게 봉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몸에 계속 남아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녹는 실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물 반응 등의 합병증이 더 적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는 목발을 사용하시는데요. 4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보조기를 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딛고 걸으실 수는 있습니다. 6주부터는 목발과 보조기 없이 일반 신발을 신고 보행이 가능합니다. 뛰는 건 재활 정도에 따라서 3, 4개월 정도부터 가벼운 조깅도 가능은 하지만 아직 힘줄이 약해서 재파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포함한 운동은 가급적이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하는 과정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능적 조기 재활이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 재활은 수술 후 6주간 깁스와 목발을 하고 절대로 딛지 않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수술 부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깁스를 풀었을 때 관절이 굳고 근육이 말라서 다리가 가늘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적 조기 재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단계적인 체중 부하와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직장으로의 빠른 복귀, 운동으로의 빠른 복귀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에 기능적 조기 재활 프로토콜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활 과정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의사에 따라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2주까지는 깁스나 반깁스를 하고 목발을 사용하면서 절대로 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깁스를 한 상태에서 누워서 다리를 들고 오랫동안 버티기 같은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깁스 안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고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발의 내재근을 약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나면 실밥을 뽑고 깁스를 할 수도 있고 보조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보조기를 하는 경우에는 목발을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체중을 싣고 디딜 수가 있습니다. 또 보조기는 스스로 신고 벗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벗고 씻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조욕이나 탕목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물리치료 효과도 있는데요. 또 관절이 굳지 않도록 탕 안에서 살살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움직여주면 아킬레스건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살 하셔야 합니다. 깁스를 한 상태에서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척성 운동, 영어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근육은 계속 힘을 쓰고 있지만 관절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깁스를 하고 있으면 발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움직이지가 않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발을 아래쪽으로 꾹 눌러주거나 또 위쪽으로 쭉 당겨주면 아킬레스건은 보호가 되면서 종아리 근육은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수술 후 3, 4주부터는 목발과 보조기를 한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디뎌보고 다 실어서 디뎌도 괜찮으면 목발을 떼고 보조기만 신고 걸으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3, 4주가 됐으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증상 봐가면서 통증 없이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낮에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할 때 보조기가 좀 답답하면 풀고 계셔도 되는데요. 밤에 주무실 때는 잠결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6주가 될 때까지는 반깁스나 보조기를 반드시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수술 후 6주가 지나면 집 안에서는 다 풀고 지내셔도 됩니다. 밤에도 물론 다 풀고 주무시고요. 외출할 때는 평평하고 안전한 곳을 다닐 때는 일반 신발 신고 다니셔도 되고요. 통증이 있거나 턱이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실 때는 한 3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보조기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6주부터는 운동용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그동안 약해진 발목과 종아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요. 운동 방법은 제 영상 중에서 발목 강화 운동 편에 잘 설명드렸으니까 틀어놓고 함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때부터 두 발로 서서 천천히 까치발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밸런스 훈련도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아직 한 발로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두 발을 모으고 서서 또는 앞뒤로 나란히 하고 서서 오랫동안 균형 잡고 버티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10주, 2달 반 정도가 경과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재활운동을 열심히 잘 하셨다면 걷기 운동이나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때부터 한 발로 서서 까치발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약 3개월 전후로 해서 가능해지실 겁니다. 이게 잘 돼야 걸을 때 절뚝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또 스포츠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밸런스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친 쪽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고 오랫동안 버티는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 영상 중에 다리 재활 운동, 밸런스 운동 편을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좋은데요. 반대쪽하고 비교해서 반대쪽만큼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운전은 만약에 다친 발이 왼발이고 오토라서 운전할 때 왼발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운전은 바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다친 발이 오른발인 경우에는 운전은 3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한 6주 정도 지나서부터 운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위급 상황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게 본능적으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은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수술 후에 재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방이겠죠. 아킬레스건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시기 전에 아킬레스건을 종아리를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파열이 되었다면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빠르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발편한 세상 걸으세요. 감사합니다.